최근 3년간 부킹홀딩스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폭발적 상승세를 보이며 꾸준히 고점을 높여왔습니다. 특히 2023년 초와 2024년 초에는 시장 심리가 크게 개선되어 가격이 단기 급등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 고점 대비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후 다시 기술적 반등이 시도되는 구간으로 파악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급등 후 숨 고르기가 있었을 때 단기 지지선을 지키고 재상승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동평균선 수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과거 고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구간이며 대략 4,900에서 4,950선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이력이 있습니다. 저항선으로는 최근 단기 고점 부근인 5,200 전후가 눈에 띄며 이를 넘어서면 추가 상승 여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SMA 5, 10, 20, 60 관점에서 SMA 5와 SMA 12, SMA 20 위에서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어 단기 추세는 아직 긍정적입니다. 과거에 골든크로스가 형성되었던 시점, 예 2023년 초에는 가파른 상승 추세가 이어졌지만 현재는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라 강한 추세 전환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선 월별 거래량이 2023년 한 차례 급증했고 그 당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거래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 방어가 이뤄지는 지지선 인근에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승 사례와 비교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 되곤 했으므로 유사 패턴을 주시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킹홀딩스는 과거 강세 구간 대비 상승 탄력은 다소 완만해졌으나 주요 지지선이 유지되는 한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부킹홀딩스 주가는 단기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정고점 영역에 근접했으며 단기 지지선은 5,000 근처로 추정됩니다.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5,200선 재돌파 시도가 가능해 보이지만 만약 5,000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추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SMA 5와 SMA 12, SMA 20 근처에서 강하게 교차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 골든크로스가 완성되면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대로 SMA 5, 12, SMA 20 아래로 내려간다면 단기 추세는 약세 전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SMA 60은 꾸준히 우상향 중이라 중기적 흐름은 아직 긍정적입니다. 거래량 면에서는 과거 단기 상승 직전 거래량이 늘어났던 패턴이 다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합니다. 최근 거래량은 평균 수준이며 특별한 급증 추세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확대될 경우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주 물결표 1개월 사이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SMA 5, 10교차가 확정되면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개월 중기 관점에서도 SMA 62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 지지선만 견고히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매수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유입되느냐이며 부킹홀딩스가 중장기 투자 매력도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하락보다는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RSI를 살펴보면 부킹홀딩스의 현재 값은 대략 60전후로 추정됩니다. 과매수는 70 이상, 과매도는 30 이하. 이는 아직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미 중립 이상으로 올라온 점에서 단기 상승세가 꽤 진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14일간 RSI 변화율을 보면 주가가 5,000선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점차 RSI가 상승해 왔는데 이는 매수 세력이 꾸준히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유사 사례로 RSI가 70에 근접했으나 과매수로 과도하게 넘어가진 않았던 시점이 2023년 말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은 단기 조정 후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RSI가 50 이상에서 꾸준히 움직이면 매수 심리가 뒷받침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RSI가 70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려면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조금 더 밀어올려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RSI가 70을 넘어서면 단기 과매수 구간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급등 후에 단기 조정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립 물결표 상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 지표 단독으로는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부킹홀딩스는 RSI 관점에서 아직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있으며 70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단기 과열 판단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K와 D는 최근 교차 지점에서 소폭 매수 신호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K가 D를 아래에서 위로 뚫은 시점이 약 일주일 전이라고 가정하면 그 후 부킹홀딩스 주가는 작은 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이 80 근처라면 과매수 구간에 근접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을 확실히 넘어선다면 단기적으로 과매수 신호가 강하게 형성되며 이후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되는데 과거 이 수준에 도달했을 때 주가는 일정 기간 하락한 뒤 큰 반등을 시도했던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과거에 스토캐스틱이 유사하게 80을 돌파했던 순간을 살펴보면 가격이 며칠간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곧바로 소폭의 조정을 거친 후 장기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동일 패턴이 재현될지는 거래량과 시장 심리를 추가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토캐스틱 지표는 단기 과매수 조짐을 보이지만 부킹홀딩스가 과거의 비슷한 지표 상황에서 오히려 강세 흐름을 이어간 적도 있으므로 일시적 조정 후 추세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비교에서는 MACD가 신호선보다 약간 위에 위치하며 이 격차가 최근 소폭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0일간 두 값이 교차했던 순간을 되짚어보면 당시 부킹홀딩스 주가는 약 3에서 4%가량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교차 패턴이 나타났다면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관찰하면 그 크기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히스토그램의 봉우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줄어들면 상승 탄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히스토그램은 플러스 영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도가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단기 추세 관점에서 MACD가 여전히 0선 위에 있다면 중기적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MACD와 신호선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으므로 극단적 상승보다는 완만한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다만 변동성 요인, 거시경제 이슈, 시장 심리, 위 영향으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MACD와 신호선이 다시 교차해 음전환할 때는 매도 시점을 유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현재 부킹홀딩스 주가는 중심선 부근이나 그보다 조금 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 밴드를 강하게 뚫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변동성보다는 안정적 상승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을 살펴보면 변동성이 한 차례 크게 커졌다가 지금은 다소 축소된 양상입니다. 보통 밴드 폭이 줄어드는 국면은 시장이 방향성 탐색을 하며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밴드 폭이 다시 확대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 시점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부킹홀딩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던 시점에는 단기적인 급등 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러나 중심선 이하로 급락했던 사례에서도 하단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중심선 위쪽이므로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은 이상 급격한 급락보다는 완만한 상승 혹은 횡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향후 시장 변동성이 증가해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는 시점이 오면 추세 방향에 맞춰 상승 가속 혹은 조정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최근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50% 구간이 약 4,900에서 4,950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킹홀딩스 주가는 이보다 조금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하향 이탈되면 다음 중요한 수준인 61.8%, 약 4,800 초반대 부근이 하락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8.2% 되돌림 위쪽을 안정적으로 돌파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5,200에서 5,300 구간이 단기 저항선이 될 것입니다. 과거 피보나치 50% 되돌림을 크게 이탈했던 시점, 예 2023년 중반에는 시장 전반의 투심이 위축되어 일정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반등이 시작될 때 역시 같은 구간에서 매수가 크게 유입되어 추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50% 영역대의 공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피보나치 38.2% 수준 위로 안착 시 약 5,300 근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고점을 상회하는 5,400에서 5,500대를 노려볼 만합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50% 되돌림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으므로 해당 구간의 매수 매도 강도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 지표를 보면 최근 몇 달 동안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OBV가 급격히 올라갔던 시점, 작년 말과 비교하면 상승 각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과 동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매수세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어도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VWAP,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가가 VWAP 위에 있다는 것은 평균 매수 단가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시장 심리상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주가가 VWAP 아래로 내려온다면 단기적인 매수 심리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별 거래량이 특정 시점에 갑작스러운 급등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OBV 역시 완만한 상승세이므로 현재로서는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 OBV가 급등한다면 부킹홀딩스의 주가 상승 탄력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DX, 추세 강도, 지표가 20 이상일 때는 시장에 뚜렷한 추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20 이하이면 추세보다는 횡보장이 우세하다고 해석합니다. 최근 부킹홀딩스의 ADX는 25 안팎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추세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ADX가 과거 30 이상으로 치솟았던 때, 2024년 초에는 부킹홀딩스가 강세 흐름을 펼치며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정도까지 높아지지는 않아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완만한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플러스 DI, 매수지표와 DI, 매도지표, 위 교차 여부도 중요한데 최근 플러스 DI가 DI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지표가 다시 교차해 DI가 우위를 점하면 하락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추세는 다소 둔화된 상승 흐름으로 평가되며 ADX가 좀 더 상승한다면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론 지표에서 아론업, 녹색, 200에 근접한다는 것은 최근 고점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아론 다운, 빨간색, 200에 가까워지면 최근 저점이 새롭게 발생했다는 뜻이므로 해당 시점에는 하락 추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상회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상승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발생했던 시점에도 아론업 270 이상을 유지하며 주가를 지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가 발생할 때는 아론다운이 강하게 상승해 우세를 점했는데 그 시점에는 단기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두 지표가 동시에 50 이하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하면 추세가 불분명한 박스권이나 조정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론업과 아론다운이 모두 극단적 고점 또는 저점에 머무르는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추세가 강력하거나 반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CCI, 상품 채널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100을 넘기면 단기 과매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부킹홀딩스는 과거 플러스 120 이상까지 치솟은 시점에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 소폭 조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 CCI 100에서는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 급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 근처에서 하락 전환했다면 단기 상승세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100 이하에서 상승 전환한 시점에는 주가 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났던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CCI 지표는 추세의 변곡점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중립 구간인 0 부근에서 CCI가 횡보한다면 특별한 방향성 없이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정체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급등락 구간에서는 시장 심리가 극단으로 치우쳐 있음을 의미하므로 반등 또는 추가 하락 시그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CCI가 갑작스레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총평 부킹홀딩스의 차트와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과거 3년간의 큰 상승 추세 속에서 여러 번의 단기 조정 구간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차트에서도 5000에서 5050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다수의 지표가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오실레이터 지표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줄어든 상태를 보여줍니다. MACD는 아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히스토그램 확장이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아 추세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다소 축소되어 시장이 숨을 고르는 모습이며 피보나치 되돌림 50% 지점이 중요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BV와 VWAP 지표로 살펴봤을 때 평균 매수 단가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어 시장 심리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ADX와 DI 지표에 따르면 추세 강도는 중간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상승이 아닌 점진적 오름세가 유력합니다. 아론 지표 역시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조정 시점에 대한 경고가 나올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CCI는 아직 과매수 구간에 머물지는 않았으나 추세 변곡 신호를 주는 구간에 근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킹홀딩스의 단기 전망은 지지선을 잘 방어하면서 점진적 반등을 모색할 공산이 높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도 각 이동평균선이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수세가 추가 유입될 경우 정고점 돌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실적과 여행업계 회복세가 맞물리면 부킹홀딩스가 새로운 신고가 영역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